우리 딸이 일찍 좀 애를 낳았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까지긴 뭘 까져요? 아니 고등학교 애 낳았다면 뭐 다 중일년입니까? 아이고 네. 아유 저도 그런 사람은요 부도 아니라 부도 할아버지라도 내겠습니다. 아유 네네 그래요. 물릅시다. 물러. 네 없었던 일로 해요. 아유 정말 이 빌라가 어디서 막말이야 막말이. 아우 기가 막혀 정말. 엄마. 너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이야? 왜 선만 보러 나갔다 하면 멀쩡한 회사를 부도를 내? 어? 그래 너 오늘 그래 네 인생 어디 한번 부도 한번 맞아볼래? 그래서 내가 손 안 본다고 했잖아. 어디서 껍질까지 땅콩 같은 게 엄마 재산이나 노리고. 껍질까진 땅콩? 너 거울이나 보고 말해. 쭈그러지냐 땅콩 같은 게 어디서냐? 눈만 높아가지고 이게 정말 그러니까 다 큰 딸까지 있는 딸내미를 왜 굳이 시집 보내려고 그래. 나 좀 내버려둬. 내가 남자 보고 있었으면 진작에 시집을 갔지. 안 그래? 아유 너 지난번 비디오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엄마가 선보러 나갔던 딸 때문에 전화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딸이 까지긴 못 까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까짓다고 하는 얘기는 영어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걸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immoral이나 ammoral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국말 그대로 번역을 해서 Are you saying my daughter is immoral? 당신은 내 딸이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얘기하는가요? 라고 번역하면 굉장히 웃기겠죠. 이 대사하고는 좀 그 어떤 감정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자가 해놓은 거는 What did you call my daughter? 해놨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한국말하고는 좀 번역이 다르지만 그렇게 해야지 이 대사와 그 감정이 좀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번역은 뭐 얘기할 게 없고 여기서 콜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콜은 뭐뭇을 부르다라는 의미죠. 근데 그거랑 비슷한 단어 중에서 name이라는 단어를 한번 또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 콜하고 name하고 같이 섞어 쓰시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ame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름이라는 명사로 쓰이고 아니면 이름을 붙이다, 뭐뭐라고 부르다라는 동사로 쓰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일단 예문을 보시면은 They named the train rocket. 그들은 그 기차를 로켓이라고 이름 붙였다. 요거는 토론토에서 서브웨이를 지하철을 로켓이라고 자기들은 부릅니다. 그래서 로켓만큼 뭐 빠르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name이 무슨 이름을 붙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걸 테고요. 근데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은 You can name your price라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직역하자면은 네가 너의 가격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Tell me how much you want to pay. 네가 얼마를 지불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네가 네 가격을 말해라. 네가 얼마를 내고 싶은지 네가 그 명칭을 붙여봐라 라는 뜻입니다. 5불, 10불, 20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잘 쓰시는 그 name과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you can name your price. 그러면 네가 네 가격을 말해봐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just name it. 말만 해라. 물론 여기서 name it 하면 그것에 이름을 대라 라는 뜻이지만 번역할 때는 말만 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 don't know how to name it in English. 뭘 얘기하시다가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 영어로 뭐가 딱 생각이 안 날 때 그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이 표현입니다. I don't know how to name it in English. 나는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문장은 I don't know how to put in English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name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단어를 의미할 때 쓰면 좋고 만약에 영어 문장을 다 모를 때는 I don't know how to say it in English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엄마가 화가 나서 하는 얘기가 고등학교 때 애를 낳았다면 다 죽일년입니까? 라는 대사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Who are you calling a tease라고 해놨습니다. tease는 어떤 성적으로 진지하지 않게 성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들을 teas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tease라고 부르십니까? 라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요걸 뭐 다르게 번역하기는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이 문장도 여러분이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 하시면은 Is whoever has a baby in high school a tease? 이렇게 번역하면은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는 게 될 겁니다. 그녀의 엄마가 또 얘기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은요, 부도 아니라 부도 할아버지라도 내겠습니다. 이 문장도 한국말을 그대로 번역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역자는 Let's call this whole thing off 라고 해놨습니다. 이 문장이 뜻하는 바는 이 모든 일을 취소합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call off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동사 구에서 그렇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 The city decided to call off the event. 시에서는 그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라는 문장이고요. It rained so much that we had to call off the game.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우리는 그 게임을 취소해야만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알아두면은 요긴한 표현 중 하나가 call off your dog입니다. 만일 남의 개가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내가 무섭거나 귀찮으면은 당신 개를 불러서 나로부터 좀 떨어지게 하세요 라는 표현이 call off your dog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대사도 한국어 대사 그대로 영어로 바꾸시려면은 If he is such a guy, I don't care if my business goes bankrupt 라고 표현하시면은 한국말과 거의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은 내 비즈니스가 bankrupt, 부도가 나더라도 나는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니까 한국말하고는 그래도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한국어 대사랑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딸이 하는 얘기가 어디서 껍질까지는 땅콩같이 생긴 게 엄마 재산이나 노리고 라는 대사를 했습니다. 번역자는 The bald idiot was after your money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도 한국어 대사랑은 전혀 다르죠? 이 문장이 뜻하는 것은 그 대머리 까진 바보가 엄마 돈을 쫓고 있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be after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be after도 간단하지만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 he is after a job. 그는 직업을 찾고 있다. The police are after him. 경찰이 그를 쫓고 있다. 그 다음에 what were they after?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 그들이 쫓고 있는 게 뭘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e after는 뭐뭇을 쫓는다, 뭐뭇을 찾는다 라는 뜻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간단한 동사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또 딸한테 하는 얘기가 눈만 높아가지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영어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어렵겠죠? 뭐 눈만 높아가지고 그래서 you have a high eye, 뭐 you have a high eyes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앞에 문장에서 딸이 그 남자를 껍질까지는 땅콩같이 생긴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너는 어때서, 네 꼴은 어때서 라는 표현으로 what about you 라고 한 거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눈만 높다라는 것을 뭐 you have high eyes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you have too high standards. 너는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의 반대 표현은 he has low standards. 그는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그는 눈이 높지 않다. 그는 눈이 낮다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눈이 높다는 거는 어떤 것에 대해서 까다롭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은 또 pick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You are too picky. 너는 너무 까다롭다. My boyfriend is picky about food. 내 남자친구는 먹는 게 너무 까다롭다. She is very picky about her clothes. 그녀는 옷 고르는데 너무 까다롭다.
이 문장은 그녀는 옷을 보는 눈이 너무 높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뭇에 까다롭다라는 피키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딸이 얘기했습니다. 다 큰 딸을 가진 딸내미를 왜 굳이 시집 보내려고 그래? 라고요. 영어로 Why are you so anxious to get me married? 라고 해놨습니다. 엄마는 나를 왜 그렇게 결혼시키려고 갈망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 be anxious to는 무엇을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So I'm anxious to see you. 나는 당신을 보기를 열망합니다. 그냥 너무 보고 싶다는 얘기겠죠? The boy was anxious for a new bicycle. 그 소녀는 새 자전거를 갈망한다. 너무 원한다. My dad is anxious about my future. 우리 아빠는 내 장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 불안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장도 만약에 한국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면은 Why do you want your daughter with a grown-up daughter to get married? 라고 긴 문장이 될 겁니다. 이런 문장으로 하면은 이 대사하고 어떤 그 분위기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 번역자는 Why are you so anxious to get me married? 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딸이 계속 얘기합니다. 나 좀 내버려둬. 남자만 있었으면 진작 시집을 갔지 라고 했습니다. 번역자는 I can do fine on my own. Let me alone 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에서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은 on my own입니다. on one's own. 예문을 보시면은 he did it on his own. 그는 그것을 그 혼자서 했다. 이거는 그 혼자 힘으로 했다는 얘기죠. I left the firm because I wanted to be on my own. 나는 회사를 떠났다. 그 얘기는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은 나는 홀로 쓰고 싶어서. 그 얘기는 나는 내 회사를 차리고 싶어서 라는 뜻이 됩니다. She has been on her own since the age of 18. 그녀는 18살 이래 홀로 지내왔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김 부장, 내가 저 김 부장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 퇴임식. 제가 무슨 낯으로 퇴임식을 합니까? 임기 2년 남겨놓고 이렇게 떠나면서. 사장님 말씀이 퇴임식보다 더 감사하고 값지네요. 고맙습니다. 난 고집은 쇠풀 같아서. 아이 사람 내가 섭섭해서 그래 내가. 사장과 운전기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장이 하는 얘기가 내가 김 부장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라는 대사를 했습니다. 번역자는 I know how you feel, Mr. Kim 이라고 해놨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I know how you feel처럼 how 주어 동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쓰는지 좀 아시라고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She doesn't care how I feel. 그녀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 I'd like to know how he did it. 나는 그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다. Kim asked me how I made it. 김 씨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보았다. 이것처럼 how 주어 동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면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문장도 한국어 대사를 영어 그대로 바꾸시고 싶으면은 It is not because I don't know your mind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하고 기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퇴임식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하는 얘기가 제가 무슨 낯으로 퇴임식을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아주 단순하게 I can't have a ceremony 라고 했습니다. 나는 퇴임식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여기서 제가 무슨 낯으로 라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무슨 낯으로 라는 뜻으로는 사실은 뻔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뻔뻔하다는 뜻을 한번 알아보면은 영어에서는 have the nerve라든가 have gu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를 바로 영어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I don't have the nerve to want a ceremony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퇴임식을 원할 만큼 그렇게 뻔뻔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요. 그럼 nerve가 들어가 있는 문장 몇 개 보시면은 He had the nerve to ask me to do that. 그는 내게 그것을 해달라고 할 만큼 뻔뻔스러웠다. 이 문장은 그는 뻔뻔스럽게도 내게 그것을 해달라고 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Kim didn't have the nerve to see her again. 김 씨는 그녀를 다시 만날 만큼 뻔뻔스럽지 못했다. 이 문장도 김 씨는 뻔뻔스럽게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m shocked at his nerve 하면은 나는 그의 뻔뻔스러움에 놀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뻔뻔스럽다는 뜻으로는 nerve도 있지만 guts도 있습니다. guts는 내장이라는 뜻인데 I hate your guts 하면은 나는 당신의 그 뻔뻔스러움에 질렸습니다. 아주 싫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guts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장은 퇴임식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기사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사장님 마음이 고마우니까 사장님 말씀이 퇴임식보다 더 감사하고 값지네요 라는 대사를 했습니다. 번역자는 Your words makes me feel better. That's all I need to hear 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의 말씀이 나를 더 편하게 합니다. 그것이 내가 들어야 할 모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ll 주어 동사입니다. 예물 보시면 이렇습니다. It is all I need. 그것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다. You are all I want. 당신이 내가 원하는 전부이다. All it costs is 1,000 won. 요거는 번역이 조금 달라져야 하는데 그것이 1,000불밖에 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든 돈이 1,000불이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요 all 주어 동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쓰이니까 요것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문장도 한국어 대사를 그대로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 하시면은 What you are saying is more thankful and precious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게 더 감사하고 값집니다 라는 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장이 내가 섭섭해서 그래 내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번역자는 I want to do a ceremony for you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그 세레모니를 하고 싶다라는 문장이죠. 이 번역도 한국어 대사와는 많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섭섭해서 그래라는 표현을 영어로 적당히 표현할 방법이 달리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섭섭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섭섭하다는 표현으로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I feel sorry for that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표현이지만 요거는 한국말로 그게 섭섭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it is sad to see you off. 너를 떠나보내는 게 섭섭하다. 요거 it is sad 하면 그게 슬프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섭섭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I am disappointed to hear that. 나는 그것을 듣고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이지만 이것도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은 나는 그걸 듣고 상당히 섭섭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섭섭하다라고 표현하실 때 feel sorry 아니면은 it is sad 아니면은 I am disappointed 같은 표현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나영아, 아버지 오늘부로 30년 운전대 놓았다. 교통사고로 널 보내고 아버지 차 모는 게 너무 겁나서. 나쁜 놈.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파란데 뭐가 급해서 남들처럼 못 살고 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남들처럼 못 살고 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사분이 아마 죽은 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영아
아버지 오늘 30년 운전대 놓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나영 I quit my job after 30 years 라고 해놨습니다. 번역하면은 나영아 아빠는 30년 한 뒤 내 직업을 그만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뭐 영어 문장하고 한국어 대사하고 좀 다르지만 그냥 넘어가시고 여기서는 stop하고 quit의 차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stop도 그만두다고 quit도 그만두다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구별법을 아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stop은 일시적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I stopped working after lunch today. 오늘은 점심 먹고 일을 그만뒀다. 이 얘기는 일을 하던 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던 일을 그만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그만뒀다는 건 아니고 하던 일을 그만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I stopped talking to my mom. 나는 엄마에게 얘기하다가 중단했다. 이것도 일시적으로 하던 얘기를 중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quit을 보면 I quit smoking for my health.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었다. 담배를 그만뒀다. 이 얘기는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습관을 그만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 quit my job to open my own business. 나는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 직업을 그만뒀다. 이것도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중단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맨 위에 있는 문장 I stopped working after lunch today 하고는 많이 다르죠. 나는 오늘 점심 먹고 일을 그만뒀다. 요거는 일시적으로 하던 일을 멈췄다는 것이고 I quit my job 하면 오랫동안 했던 그런 생활에서 벗어났다. 그만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stop하고 quit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빠가 얘기합니다. 교통사고로 널 보내고 아버지 차 몰기가 너무 겁나서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I am too afraid to drive. After all you died in an accident 라고 해놨습니다. 나는 차를 몰기에 너무 두렵다. 네가 교통사고로 죽고 난 후에 라는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after all이라고 해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는 사람이 번역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만 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그냥 after you died in an accident 라고 해놓는 게 훨씬 더 그냥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after all이라는 부사가 결국에는 어쨌든 이라는 그런 뜻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여기서 투투용법이 나왔죠. 투투용법은 뭐 중학생이면 다 아는 그런 수거입니다. 여기 예문을 보시면은 I am too tired to do that. 나는 그것을 하기에 너무 지쳤다라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so tired도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too tired보다는 so tired를 더 많이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so tired 같은 경우에는 투용법과 다르게 of를 씁니다. 그래서 I am so tired of doing that. 나는 그것을 하기에 너무 피곤하다라는 뜻으로 해요. 이것도 아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아빠가 슬퍼서 하는 얘기가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파란데 뭐가 급해서 남들처럼 못 살고 라는 말을 했습니다. 번역자는 I can't believe you had to go so early. You should stay 라고 해놨습니다. 이걸 직역하면은 나는 네가 그렇게 빨리 가야만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너는 남아 있어야 했다라는 게 됩니다. 이 대사는 워낙 서정적이어서 어떻게 달리 번역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일찍, 빨리인 early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찍, 빨리 하면은 early가 있고 soo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구별하는 방법을 아시면 좋겠죠? 먼저 early는 어떤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의 더 먼저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I left school early. 나는 학교를 일찍 떠났다. 이 얘기는 학교로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we are closing early. 우리는 일찍 문을 닫았다. 이것도 우리가 문을 닫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 더 빨리 문을 닫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he'll come soon 하면은 그는 일찍 올 것이다. 그는 빨리 올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의 soon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 없이 여하튼 빨리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it will rain soon 하면은 비가 곧 올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뭐 비가 일찍 올 것이다, 비가 금방 올 것이다, 뭐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하여튼 이것처럼 soon은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일찍이 빨리라는 뜻이고 early는 어떤 기준보다 더 빨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번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hould 플러스 have 플러스 pp 하면은 뭐뭘 했어야만 했다. 결국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대사에서도 you'd have stayed 하면은 너는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결국은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문을 보시면은 you should have told me at that time. 너는 그때 내게 그거를 얘기했어야 했다. 근데 결국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빠가 또 얘기합니다.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남들처럼 못 살고 왜? 라고 슬픈 대사를 했습니다. 번역자는 You deserved better. You deserved to be happy 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이거는 직역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너는 더 좋은 것을 받았어야 마땅했다. 아니면 뭐 너는 더 좋은 생활을 했어야 마땅했다 라는 뜻이 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You deserve to be happy 하니까 이건 뭐 분명하게 너는 더 행복했어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어 대사가 너무 서정적이니까 번역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deserve라는 단어를 좀 보시겠습니다. deserve도 사실 모르면 못 쓰는 단어지만 알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 he deserved the prize. 그는 그 상을 받기에 마땅했다. 이걸 뭐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은 그는 그 상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I deserve an explanation. 나는 설명을 듣기에 마땅하다. 이걸 자연스럽게 번역하면은 나는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deserve는 위에 같이 좋은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쁜 데도 쓰입니다. 그래서 you don't deserve my money. 너는 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잘 쓸 수 있는 게 you deserve it이 있습니다. 이건 you deserve that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은 네가 매를 벌었다. 네가 아주 매를 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영어로 you asked for it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장도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일상생활에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